네,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저희 할 말이 많아서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출연자, 대물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김현은 PB, 메리츠종금증권 강서본부점 서동수 대리, 동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세진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무슨 날이네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세 분 기억에 남는 스승 계신가요? 그럼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스승님이 항상 계시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주식 오타쿠 같은 발언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업계 스승이 제일 많거든. 그리고 뭐 유튜브 말고 다른 주식 스승도 있고 네. 그냥 업계에서 스승도 있고 그래요? 다른 쪽도 있고. 박세진 대리님. 오늘 그래서 네. 10몇 분한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역시 또 주식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많이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몇 살부터 하셨길래 주식을? 20살 때부터.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서동수 대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차에 보니까 개그 스승? 꽃을 준비를 많이 했던데 네. 진짜요? 서 대리님이? 뭐 늘 매년 스승이 날 때는 이런 걸 왜 미국인 있어요? 그만큼 뭐 사실은 뭐 의미 있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뭐 은사님도 네. 뭐 저희가 찾아뵙는 날이지만 주변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잘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박세진 대리님 연예인 닮았다고 그분 누구시냐면 저희 제자친과 그 이미지가 진짜 비슷하다고 했던 엔리케 이글레시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화면 보시면 지금 박 대리님 더 잘생기셨나? 글쎄요, 저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네. 어디요? 남미 쪽이시네요. 산체스 친구. 아니 그렇다고 카메라를 봐야지. 어디 분이신가요? 네, 라틴 계열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해를 많이 봐서 많이 탔나 봐요. 라틴 계열이 매력을 전 세계에 흩뿌리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우리 박세진 다음 주는 대리님 제가 한 분씩 다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하나씩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대할게요. 네. 오늘장, 목요일장 숨모르기 지수가 있습니다. 5, 6거래일째 양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최소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만큼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큰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는 낙폭과대 종목군에 대해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 장세에서 턴어라운드는 강력한 매수 요인이라면서 저평가된 턴어라운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바닥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턴어라운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 상승세가 시작되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숏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차 잔고가 최고치에 머물며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높은 낙폭과대 종목과 업종, 그리고 숏 커버링이 기대되는 종목, 그들은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목요일 탐나는 대물 지금 시작합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주제는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아, 예.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주식 상담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시청자분들이랑 상담 끝나고, 시청자님께 주식이란 이런 질문을 꼭 필수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애물단지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세 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애물단지 주식이 전혀, 항상 대물만 가지고 계셨군요. 애물단지를 갖고 있으면 빨리 그걸 없애고 대물로 바꿔야죠. 이런 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빨리빨리 잘하는 거죠. 근데 손실이 막 50%, 60% 늘어나면 오덕 뜨잖아요, 저. 오덕 이미지가 딱이세요, 딱. 네, 좋은 의미로. 예. 근데 지금 또 오늘 게시판을 제가 보니까 NC소프트 답이 없네요. 이렇게 날씨 좋네요 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NHN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대물로 또 꼽았었던 종목인데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메디포스트 실적이 악화돼서 급락했습니다. 동성화학 오래됐는데 좀 봐주세요. 이런 내용들 많았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애물단지가 대물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동수 대리님은 어떤 차트를 핵심이라고 가지고 와주셨나요? 예, 일단 저희 오랫동안 일하지는 않았지만 한참 좋았던 주식들이 다 누구나 지금 공감하고 있는 그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이거 물려가지고 옛날에 5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20만 원도 안 되고 40만 원짜리가 15만 원짜리라서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화학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조선업종하고 화학업종 특별 개별 종목 차트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조선업종하고 화학업종 전체 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때 좀 의미 있는 네. 쇼크라든 게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근에 지수만 보시더라도 조선업종 차트 보셔도 이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화학업종 주봉 차트 이렇게 보셔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인 상황입니다. 사실 가까운 한 3, 4년 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근데 이게 지수는 제가 봤을 때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화학업종에 있는 큰 회사들 2011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게 작년 4,800억이에요. 3분의 1. 네. LG화학 그래도 괜찮아요. 2조 8천억이 1조 7천억인데 이것도 거의 40% 하락이거든요. 금호 같은 경우는 8,390억인데 1,300억. 이제 아주 중형으로 가는 하나케미칼 같은 건 3천억이 900억이 됐다라는 점. 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거 다 봐도 지금 작년 이익이 2011년 대비해서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4조 5천억짜리가 어떻게 지금 작년 수익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5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래도 20만 원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주가 비싸요. 근데 네.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 55만 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55만 원 언젠가는 사이클이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이클이 다시 찾아와서 그때 벌었던 만큼 정도의 수준의 돈을 벌어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6분의 1로 이렇게 줄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대비해서 항상 주가는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옛날에 이런 주식이 OCI가 얼마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너무 싸다 지금.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패러다임은 많이 했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2차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지 오래다라는 점을 잘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런 말씀해 주셨던 서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애물단지들 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수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선주 대물에서 토론할 때도 지난번 그때 한참 호황 때까지의 주가가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 수주 감안해도
좀 그때 수준 회복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뭐 일단 영업이익단에서 마진을 넓히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지만 지금 최근 한국 수주 산업에 대한 신뢰도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지금 빅3라 불리는 이런 조선 산업들이 해외 플랜트 매출을 상당히 많이 늘리긴 했었지만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지만 까보니까 올해가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지금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GMO 건설이 2년 전 2011년도에 대규모 1조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도대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수주 산업에 대한 신뢰 그게 지금 겨우 지금 1년 조금 2년 가까이 되면서 조금 회복이 될까 말까 한 시점에서 또 우리 또 조선업종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영업이익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참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자, 박세진 대리님은 애물단지 핵심 차트 뭐라고 보시죠? 이게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주식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저희는 뭐 특히 이제 대물이라는 프로그램이 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항상 이제 시장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이슈가 되는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소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뭐 턴어라운드로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뭐 쉽게 그냥 또 씹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애물단지가 돼버린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뭐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한번 그 사이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식시장의 효율성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실은 저한테 뭐 스승이 있었냐고, 뭐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냐고 여쭤보셨을 때 사실 뭐 제가 주식 관련 서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우라가미 군요가 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이거든요. 처음으로 주식시장의 사계절 사이클을 개념을 만들어낸 분인데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주식시장의 사이클도 항상 사분면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리사이클링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이제 도태되는 업종도 있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업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죠. 그리고 뭐 매일매일 안 보시더라도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굉장히 짧은 주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 뭔가 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폭이 상당히 큰 거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는 시가총액, 국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가 네. 과거에 5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나오겠죠. 어떻게 변했는가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5년과 2010년도 거를 빼놓고 2000년과 지금만 비교를 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2000년대도 10위권에 드는 업종이고 종목이고 지금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4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그나마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등락이 있었죠. 최근에야 좀 유틸리티들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지만 그 중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또 새로 부상을 한 종목인데 그럼 얘네들 나머지 6종목들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SK텔레콤 막 시가총액 비중 20%가 넘었던 종목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애물단지 됐겠네요. 그때부터는 애물단지인데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통신업종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죽었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진입하는 가격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가총액 비중만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뒤집어줄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업종별 시가총액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인데요. 업종별 시가총액 업종 전체로 시가총액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사이클,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사이클의 흐름을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20%에서 지금 25%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운송장비 같은 경우가 5%에서 지금 이제 14%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대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통신업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신업종이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통신업종 몇 퍼센트죠? 2.5%.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클은 계속 등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에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실 뭐 영원히 안 될 것 같다던 그 미국들의 뭐 산업재 소재주들 그리고 그 미국의 소비 주식들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디커플링을 좀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원히 어려운 주식들도 우리는 빨리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겠지만 다시 살아날 종목에 대해서 찾는 방법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현웅 PB님은 어떤 차트를 핵심이라고 보셨을까요? 네, 방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두 분이 이제 어떤 이런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즉,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뭐 차트, 수급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거시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 중에 수출 지표를 갖고 나왔거든요. 네. 수출 지표를 갖고 나왔는데 서프라이즈였죠? 예, 서프라이즈. 저번 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수출 지표가. 근데 많이 올라서 경기 좋아지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2007년 초기의 차트 한번 보시면 그때 수출 비중이 6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9.5%면은 사실 그다지 많은 거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원인은 사실 다른 경기 지표도 다 이렇거든요. 그러한 원인은 그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뭐 어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각국의 이제 주요 국가들의 헤드의 정책과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시진핑 집권한 이후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죠. 왜냐하면 화두가 구조조정이에요. 그 조선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이제 어떤 지도부의 이제 주석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내세웠던 정책이 삼통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통합이라는 정책인데 그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중국에 있는 조선소를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모든 조선 업종을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국내 조선 업종에게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조정 그리고 보시라이 재판하고 이런 그런 이제 구조조정의 강도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답은 소비주지 이제 어떤 옛날에 어떤 제조업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 우리나라는 산업재 소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재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만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고 그 트렌드에 맞는 업종과 종목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품고 또 사랑하는 주식이 왜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인가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분의 핵심 차트를 보니까 뭐 업황이나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또 뭐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거나 대물단지가 되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주요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서 대리님? 간단하게 볼게요. 예, 뭐 일단 뭐 전락 원인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기를 넘어서서 지금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고 성장을 하려면 이제 내수가 기반이 돼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수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수출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 매출 포션을 늘려가지고 그 국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다 뭐 공급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다가 뭐 팔 데도 없다 이거죠. 특히나 조선 업종도 엄청나게 도크들도 많지만 특히나 뭐 지금 뭐 비어있는 도크 그거 바로 비용입니다. 그거 관리하려면 바로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영업이익단에서 이익 훼손이 크게 일어난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뭐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그리고 뭐 네, 대차장고 볼까요? 대차장고요? 서 대리님. 대차장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비어있는 도크에서 저가 수주를 받았다. 그럼 왜 영업이익단에서 훼손이 났는데 누가 봐도 떨어질 주식이면 공매도 하죠. 저는 공매도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정당한 저는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개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페어하지 않다는 거가 문제지만 돈을 못 버는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이런 대차 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펀더멘탈 훼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뭐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나 화학 차트들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네, 박세진 대리님, 매물단지로 전략하는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뭐 앞에서 뭐 대표적인 업종 조선화학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준비한 다른 거 말씀드리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2007년, 6년도에 가장 큰 열풍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펀드 시장이었죠. 그때 저희 생각해 보면은 모 증권사에서 출시한 인기 중국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그 문전 앞까지 줄을 서서 가입을 하는 막 진풍경도 막 연출이 됐었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애물단지 전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관련된 투자들이. 근데 그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 실적이나 성장성에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성을 이제 스스로 제한을 하면서 외국인 자본의 유입 자체를 스스로 이제 좀 막아버리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선회를 해버리면서 그 금융시장의 팽창이 더 이상 안 일어나 그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은 뭐 애물단지로 전락을 할 수가 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네, 김현웅 PB님은 지금 아까 서동수 대리님은 글로벌 경기와 연관지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기 자체가 이제 수요가 되는 거죠. 김현웅 PB님은 중국의 성장률, 예, 이걸 포커스로 그 또- 매크로 어떤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아이디어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건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직접 하잖아요. 미국도 네. 셰일가스를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소비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 떨어지고 원유 수출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그냥 톱니바퀴 올라가듯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블록화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게, 이게 전 세계 세계화 이런 게 사실 옛날 말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철저한 지역화, 블록화. 진짜 각자 도생. 예, 네. 그런 얘기가 정확한.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업 안 되고, 그러면 조선업 안 되고, 조선업 안 되면 철강업 안 되고,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최근 들어서 또 수출주를 가지고 또 그 어떤 애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스마트폰의 업황 둔화 이런 부분도 네네네. 사실 이 스마트폰 양적 성장의 둔화, 이것 둔화된다는 이 부분도 맞는데 결국엔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환율 정책. 확실히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환율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억누르셨다가 지금 갑자기 말을 많이 빨리 말하고 싶으셨죠? 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탐나는 대물, 애물단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식이 왜 애물단지가 되는지 1부에서 좀 아셨을 것 같고요. 2부에서 그 애물단지들 중에 대물이 될 수 있는 종목 찾아보겠습니다.